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고요. 이 이후에 이 직후에 시장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슈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핵심만 살펴볼 거고요. 최근 이런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 시장도, 미 증시도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 전체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파월의 난에 하락을 했다.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어제 하락한 이유를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겠다. 이 발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자, 또 한 가지는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자, 일단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금리 인하는 25bp 인하를 했죠. 이거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속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티그룹이 예상했던 것처럼 내년에 7번 연속 7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줬다라면은 그 방향성은 오늘 반대로 움직였겠죠. 하지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일단 이 발언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인이 최근 추진하고 있던 비트코인법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 법안, 이 비트코인 법이라는 게 지금 미 하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 정부가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매수해서 5년 동안 총 100만 개를 매수하고 이걸 20년 동안 홀딩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은 연준은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추후에 덧붙인 말이 이건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아직 연준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연준까지도 이 울타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가능하다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단 어제 하락폭이 커진 포인트는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였다. 이게 팩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자, 점도표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FOMC 미 연준 위원들이 점으로 각 연도의 적정 최종 금리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올해고요.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내년입니다. 우리는 일단 내년까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 일단 올해 금리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4.25에서 4.5 사이에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5bp를 인하한 거고요. 자, 내년에 적정 금리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를 보시면 자, 3.75에서 4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점도표가 어제 공개되고 나서 왜 하락했냐? 이 점도표는요,
매 분기마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공개됐었고 이전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점도표가 공개됐었는데요. 그때는 이 중간값의 위치가 두 단계 더 밑에 있는 3.25와 3.5 사이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 여기까지 인하를 시키고 내년에 총 1번, 2번, 3번, 4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어제 공개된,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2번만 인하할 거다. 이런 수치가 지금 공개된 거기 때문에 시장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도 새로운 점도표가 공개가 될 겁니다. 3월 달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죠.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지냈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연준의 의장은 오늘 이런 발언을 한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이전 대통령 임기 때 상당히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리도록 했었죠.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하나 트럼프의 입김이 워낙 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가지고 올 악재 소식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최근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비유하는 긍정적인 멘트를 했던 만큼 오늘 새벽에도 내년 경제 전망,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반대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이 나왔음에도 낙관론이 여전하다. 대규모 매집이 또 들어왔고요.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의 차트는 정말 긍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엘리엇 파동 이론을 들 수가 있겠죠. 강력한 상승 3파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요. 이 8개의 파동은 통상적으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가 1, 2, 3, 4, 5 그리고 하락 3파 1, 2,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때문에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그리고 지금 다시 끌어올리면서 3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3파는 상승 1파와 추후에 나올 상승 5파보다 가장 강하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높은 자리까지 신고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력이 시작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불플래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이 단기적인 고점 이후에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꽤 크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었었고 결국에는 이런 삼각형 깃발 모양을 가져가다가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준 거였죠. 그리고 어제 조정이 나왔음에도 하락이 나왔음에도 다시 이 저항 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 위치도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단기적인 악재 소식을 극복하고 상승력을 이어가줄 거라고 보는 거죠. 리플에 기대되는 호재 소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바이 더 딥,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투자 전략을 펼칠 거라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변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산타랠리, 연말 연시에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건 이 상승 사이클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겹쳤고 대선 시즌도 항상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리플은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형 호재 소식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